아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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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 아유, 그래, 반가워. 아유,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못 본 분들도 있고, 못 뵌 분들도 있고, 원래 알던 분들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좀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고 이제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우선 여러분 영재학교 가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내 수업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자, 이제 영재학교 갔으니 기분이 새쿤새쿤 좋겠지. 즐기세요 지금을. 알겠죠? 네. 네, 딱 이제 가면 이제 지옥문이 열린다. 네.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영재학교 가서 이제 조금 드릴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이렇게 업돼 있을 거예요. feels high 이렇게 막 기분이 그냥 새콤새콤 좋고 이럴 텐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목적해서 얻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그만큼 주변에서 이렇게 막 우샤우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도 좋고 뭐 그럴 텐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영재학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진짜 뼈저린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실은 여러분들 수준의 학생들끼리는 사실은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항상 1등하는 친구가 있고 꼴찌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우쭈쭈 이렇게 됐는데 그거 딱 갔는데 거의 막 꼴찌해. 내가 막 전교에서 막 90% 정도 해 막. 생각해봐요. 전체에서 10% 안에 드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닌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높을까요? 하위권에 속할 확률이 높을까요? 확률적으로.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시면 내가 하위권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나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느낌을 내가 굉장히 잘 알지. 왜? 나도 부산과학고를 갔으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심리상 닥쳐올 미래에 대한 심리 상태를 내가 알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첫 번째 좌절을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건 영재학교를 떨어진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는데 이걸 잘못 푸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못 푸느냐?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엇나가서 남을 때린다거나 뭐 폭력 조직을 조직한다거나 그런 걸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건 아니고 이 여러분들이 지금껏 인정받아왔던 인생에서 갑자기 나의 위치를 딱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냐면 바로 아는 채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 채 하는 사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재고 과학고니까 당연히 일반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커리큘럼하고는 좀 다르겠죠. 뭐 교과 과목도 뭐 나중에 보시면은 뭐 화학 1, 2 이렇게 1학년 때는 그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교과 과목 이름이. 근데 이제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일반화학 있고 그다음에 유기화학, 뭐 분석화학, 뭐 이렇게 물리화학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여기 한과영 간 사람들은 딱 들어가자마자 막 일반학책 영어로 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재학교 학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죠. 나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린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어떤 과정이나 그런 훈련이 있는데 그걸 훅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것에 대한 우쭐함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고등학생에게 별 필요도 없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갈 때 전혀 쓰잘데기도 없는 예를 들면은 아주 먼 무슨 논문을 보고 막 했고 막 뭘 알아냈어. 그거를 막 알아냈어. 혹은 뭐 다른 애들은 잘 못 푸는 것 같은 수학 문제를 내가 혼자 어떻게 풀어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애들끼리 서로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아냐? 내가 반대 이런 거 있어. 그럼 주변 애들이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우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쭐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뭐겠어요? 나 사실 학교에서 성적은 잘 안 나오지만 사실은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는 심리적 보상을 받는 행위를 그렇게 친구끼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야, 너 대단하다. 와, 너 이렇게 막 뭐 화학 이렇게 잘했어? 너 생물 이렇게 잘했어? 와, 막 이러니까 그 기분에 휩싸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성적은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걸 공부를 안 하고 그런 데에 목매면서 쓸데없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좋은 학교를 못 가겠죠. 그러면 영재학교 나와서 상위권 대학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하등 쓸데기 없어요. 여러분 영재학교 나온 학력은 사회에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나 무슨 영재학교 뭐 어쩌고 이거지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영재학교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입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되게 여러 학원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 재수종합반 그 수업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수능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학생들 있죠. 그쪽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우선 뭐 소개를 받아가지고 수업 좀 해보자 했었는데 메가스터디면 여러분들도 안 정도의 대기업이죠. 그럼 메가스터디 서초센터는 메가스터디의 그 플래그십 스토어야. 가장 큰 학원이라고. 그럼 거기에 원장은 사실은 박뭐라는 수학 선생이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 이사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입시나 고등학생들의 삶에 대해 잘 알 것 같지.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영재학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수능을 꼭 쳐야 되는 줄 알아. 무슨 말 하냐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능 없이 대학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재학교 나왔는지 뭐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똥통대학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그 평가 비슷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재학교를 갔을 때 가장 주의할 건 그 심리 상태에 동요되면 안 돼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그 주변에서 나를 우쭈쭈 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으로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며 그걸 시험지에 답안지로 쓸 때 얼마나 실수 없이 깔끔하게 쓰느냐. 이건 그냥 수능을 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도 마찬가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여러분들은 이제 영재학교를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대학 입시에 따른 적절한 내신 성적을 따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신무장을 하나 또 딱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살짝 써볼까? 영재학교의 문제점. 문제점 1. 첫 번째가 잘난 체라고 했죠. 잘난체. 근데 이 잘난 체가 진짜 심각한 건 학생 사이의 잘난 체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 영재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끼리의 잘난 체가 아니고요. 바로 이거는 그렇다고 봐. 그냥 여러분들끼리 그냥 꿍짝꿍짝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이거예요. 바로 교사의 잘난 체예요. 영재학교 교사들은 진짜 잘난 체를 많이 해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족같은 애들인데 장난 허접한 애들이 내가 허접한 애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뭐 글쎄요 약간의 뭐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처럼 선발된 학생들 그리고 사실은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사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앞에 쓴 강사를 평가하죠.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끼리 하죠. 하잖아. 왜? 나도 해봤어. 무슨 말이야? 해봤어.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하면 안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아니 누구나 하지. 누구나 할 수 있지. 아니 내가 내 부모님을 평가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나이쯤 되면 우리 엄마 아빠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건 좀 그런 거 있잖아. 없어? 진짜 없어? 없어? 있을걸? 그래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평가해. 그럼 당연히 학생도 교수를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평가하는 게 맞는데
평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꾸리꾸리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재학교 교사들의 이 속성은 뭐냐면 선발된 잘난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서울대 갈 때 전혀 쓸데가 없는 내용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갑자기 수업하다가 내용하고 별 관계없어? 그걸 몰라도 돼? 고등학생이 몰라도 되고 서울대 입시에도 안 나와? 근데 갑자기 너네 분자충돌 이론 알아? 하면서 지금 몇 마디 툭툭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어? 그냥 넘어가. 그냥 진짜로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 그럼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왜 하냐면 내가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존경하고 내 수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듣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겠어요? 저 뭐지? 저는 본 적 없는데? 저 이번에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생이 툭 하고 던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게 뭐지 하면서. 그런데 정작 이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나올 확률 20% 미만이에요. 어쩌다가 내는 사람도 있는데 나올 확률 20%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교사나 강사가 뭔가 내용을 툭 던지잖아요. 그럼 교사나 강사는 그걸 던지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잘 모르는 수강생들에 대해서 이걸 내용을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는 지금 책임지는 행위예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어떻게? 갑자기 툭 던진 다음에 수행평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수행평가로. 뭐 논문을 조사해 오라는 둥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학생들이 미치는 거지. 즉 이런 식의 잘난 체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명심하고 잘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물으면 선생님 이런 거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넘어가. 한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영재학교에서 나온 이제 두 번째 바로 학교 수업이 기본적으로 저질이에요. 학교 수업이 굉장히 저질이에요. 왜 굉장히 저질이냐? 이거는 그 학교가 저질이다, 수업하는 선생님이 저질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학교 수업의 시스템 자체가 저질이에요. 시스템이, 그 체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는 수업을 어떻게 듣냐면요. 일주일에 3시간 들어요. 3시간. 그냥 일주일에 3시간이에요. 그럼 3시간이면 교사가 2명 아니면 3명인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2명이면 일주일에 1.5시간, 3명이면 1시간 수업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3명인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3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여러분 안녕 해서 잘했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더라? 하면 20분 지나가. 그럼 몇 분 남어? 40분 남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로 일반학을 떼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40분으로 일반학 범위를 떼야 된다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 그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교사도 알아요. 그래서 교사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다? 뚝 읽은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알죠? 얘들아 뭐 학원에서 다 배웠죠? 넘어가.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업을 좀 하는 사람도 책을 딱 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읽으세요. 너 읽고 자 여기 밑줄 치고 이거 중요해요. 그다음 읽고 밑줄 치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교사는 이렇게 진행해요. 자기는 입번 끝 안 해요. 입번 끝 안 하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자 다음 시간은 우리가 챕터 3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럼 챕터 3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연습 문제 각각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발표 수업을 할 거니까 정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하면 교사는 이 3장에 대해서는 수업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고요. 여기 딸려있는 연습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걸 앞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사는 앉아서 그냥 살짝 평가해요. 그게 수행평가 점수 등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무슨 말 알겠죠? 즉 영재학교를 가서 여러분들이 교사에게 뭘 배울 거다. 배우는 게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이 수업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으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나는 한 번도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 때 한 번 그 여자친구 만나려고 중학교 때 학원을 간 적은 있는데 내가 고등학생 이후가 된 이유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옛날 과학고 학생들은 사교육 전혀 없이도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었으나 요즘은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먹고 사는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렇다. 네, 일단 가슴 아픕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그리고 학교 퇴사하는 날에 이렇게 이제 보충 수업 등이 잡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화학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수학을 빼곤 다 이래요. 수학을 빼곤. 왜냐하면 그나마 대한민국 공교육 시간에서 수업 시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나마 수학은 괜찮은데 그 외적인 과목들은요. 이게 전혀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벌어질 수행평가와 R&D. 논문 써야 되거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없어요? R&E. R&D. 뭐냐면 이게 리서치 앤드 E가 뭐더라?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D는 디벨롭먼트거든요. 그러니까 R&D는 저기 이제 사회에서 이게 여러분 삼성전자 R&D 업무 이런 건데 여러분 R&E구나. 이구나. 그래서 그래. 뭐 D건 이건 뭐 학점이야 D 뭐하고 하여튼 이제 어쨌거나 하여튼 뭐건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어요? 자, 잘 봐요.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잘난 체를 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럼 잘난 체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보통 잡으려고 하겠어? 뜨아한 걸 잡으려고 하겠지. 바보 병신인 거예요. 알겠어요? 자, 왜냐? 여러분 이런 거 해서 여러분 뭐 하려고요? 노벨상 받으려고? 자, 기껏해야 고등학생 그 생활기록부에 한 줄 쓰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해서 제출했어요? 제출했어? 그럼 제출했으면 그걸 이제 누군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교사가 평가하겠지. 그러면 애들이 이제 논문이라고 쭉 냈는데 그걸 교사가 이걸 얘는 잘 썼네, 얘는 못 썼네 평가할 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을까? 자, 논문 평가해 본 사람. 나는 논문 평가 업무를 해봤어요. 업무. 내가 논문 평가를 한 게 아니고 평가 업무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 지도 교수가 대한화학회 무기화학 분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화학회 이제 논문을 내려면 내 지도 교수한테 이제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지도 교수가 그 논문을 받겠지? 그 논문을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럼 평가를 하면 이제 사실은 내 교수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교수가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지. 그럼 이제 내 지도 교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학회 소속의 모든 화학자들에게 이제 그 레퍼리를 정해.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잘한다, 이 부분은 누가 잘한다를 우리 교수는 아니까 그걸 이제 정해가지고는 요 논문은 요 레퍼리를 이 A, B, C 이 세 사람한테 보내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논문을 나한테 주면서 일어나. 네, 교수님, 이거 저 어느 대학의 누구 교수님한테 보내.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딱 받아가지고는 카피를 떠가지고 이제 대한학교 명부가 있거든요. 그 주소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딱 뒤져가지고는 이 교수님은 뭐 충북대학교 화학과 뭐 이분은 강원대학교 화학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다 주소해가지고는 논문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게 뭐 안내문 넣고 그다음에 이게 그 우표 붙이고 해갖고는 이제 우체국 가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 논문이 그 레퍼리한테 가겠지. 그 레퍼리한테 가서 그 레퍼리가 좋으면 좋다, 아니면 이상하다 뭐 쓸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갖고 와. 그럼 그걸 다시 내가 이게 정리를 해갖고 이 논문 원자한테 다시 보내는 거야. 그럼 논조자가 다시 또 이제 수정을 해. 그럼 그걸 또 보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걸 받아서 그걸 또 다시 레퍼리한테 또 보내. 이거를
좀 길게는 2번 정도, 짧게는 1번 정도 혹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논문 평가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공짜일까? 아니야. 대한학교에서 인건비가 다 나가.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논문 하나를 평가한다는 거야. 이걸 학교 교사가 하겠어? 절대 못해요. 이건 학교 교사가 뭐 자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아까 뭐 슬쩍 무시하듯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엄청 바빠요. 알겠어요? 이게 공교육의 교사로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바쁜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기 너무 말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잖아? 그럼 교사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냥 내면 평균점이야. 내면 50점이야. 무조건 50점. 거기서 누가 봐도 삐까뻔쩍 하잖아. 그러면 51점. 무슨 말 알겠어요? 누가 봐도 허접하잖아. 그럼 49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1, 2점 차이 나지. 그럼 1, 2점은 어디서 극복되게? 어디서 극복되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계산 실수로 이게 극복이 돼요. 계산 실수하면 문제가 날아가거든요. 그 계산 실수 안 하면 이게 다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새끼 문제 하나가 뭐 3점, 2점 이렇거든요. 새끼 문제 하나 계산 실수 안 하고 더 맞추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명심해야 돼. 여러분들은 노벨상 탈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목적은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게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사실 잘할 수도 없어. 절대로 이게 목매서는 안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그냥 제출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잘 쓸 필요 없어. 알겠어요? 열심히 할 필요는 더더욱 없어. 그냥 내는 게 중요한 거야. 왜? 내지 않는 건 이건 명백한 거지. 내지 않는 건 채점하기 좋잖아. 내지 않는 건 빵점. 알겠어요? 근데 내면 50점.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학교 가시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난리를 칠 거야. 이게 막 어떻게 하면 잘해. 안 돼. 그래서 내가 드리는 팁은 바로 뭐냐면은 실험의 수준이 낮은 것,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실험을 덜 하는 연구 주제를 잡아야 돼요. 계산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알겠어요? 내가 항상 하는 말로 손에 물 묻히지 않는 주제.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주제는 생물이야. 생물은 실험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런 주제는 안 좋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뚝딱딱 하고 그냥 엑셀이나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다다닥 많이 쓸 수 있는 거, 이런 주제를 골라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제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광주과학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그 교사가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하나, 유명한 아니고 뭐 자연과학 쪽의 논문 하나를 선정을 해서 내용을 정리해 오라라고 하는 그 수행평가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애들이 막 하는데 어떤 애가 막 네이처를 들고 오는 거야. 네이처에서 선생님 근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게 무슨 주제예요? 딱 봤더니 나도 뭐 최근 주제는 모르지. 딱 봤는데 제목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거 연결했겠구나 해서 이제 나의 느낌을 얘기를 해줬구나. 이게 아마 지금 이게 깁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무슨 뭐 표면에서 뭐가 성장되는 거에 어떤 자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깁스 에너지 계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준 다음에 내가 하는 말. 근데 이걸 왜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했어. 그래? 제출해서 뭐 할 건데? 노벨상 받을 거야? 아니면 뭐 애플이나 테슬라 입사할 거야? 뭐 이게 모르는데 다 아니래. 근데 왜 이런 거래? 그랬더니 저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서 추천이고 자시고 자기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지. 그럼 뭘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이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다른 학생이 사실은 나한테 카톡으로 먼저 질문을 했어요. 이번에 논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좋은 주제가 없느냐. 그때 내가 얘기해 준 거 바로 대한화학회 혹은 대한화학교육학회지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화학이 있으면 대한물리학회도 있고 대한생물학회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내가 얘기해 줬어요. 왜? 우선 한글일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화학이건 생물이건 물리건 교육학회지는 그
그 수업 그 내용 자체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거를 그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교육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주제 자체가 보통 고등교과 과정에 머물러요. 그 고등교과 과정을 학생들한테 이런 방법으로 수업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수업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좋더라.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학회지거든요. 이게 교육학회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화학적이나 물리적이나 생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건 내용 이해하기도 쉽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요 어떤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왔던 내용이 나중에 그 뭐냐면 서울대 입시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면 좋잖아. 하고 내가 이걸 추천해줬더니 어떤 그 속에서 냈어요. 내가 막 얘기했지? 이것의 목적은 뭐? 제출에 있지 노벨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적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럼 상위권 대학의 그 길은 뭐로 결정이 돼? 바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야. 내신 안 되면 끝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학교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위 40% 이상은 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100명이라고 놓고 보면 그중에 40등 이상은 해줘야 이게 입시에서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를 잘해서 40% 안에는 무조건 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입시 과정이지. 그러니까 입시에서 원하는 시험 등이 있잖아요.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면접 심층 화학이 있을 거고, 아니면 연대나 뭐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있을 거고. 근데 심층이나 논술이나 다 똑같아. 그냥 화학 문제 푸는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그 대학이 원하는 입시 과정이 있겠지. 요걸 잘 해갖고 대학 가는 거야.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 전혀 쓸데기 없어. 필요할 것 같아? 전혀 쓸데기 없어. 뭐 생기부라고 이거 있지. 그럼 남보다 휘황찬란하면 보긴 좋겠지. 근데 내신에서 새끼 문제 하나 더 맞추면 돼 그냥. 그럼 여러분 내신을 잘 받고 입시에서 성적을 잘 받는 공통적인 테크닉이 뭘까요? 그러면 가장 이 내신에서도 성적을 잘 받고 입시에서도 성적을 잘 받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 그게 바로 계산 실수예요. 계산 실수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 계산 실수가 인생을 결정한다.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녀봐서 알 거예요. 계산 실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계산 실수를 했어요. 한 3점 깎였어, 그 때문에. 그랬더니 1등 할 걸 2등 한 거지. 혹은 A 받을 걸 B 받은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이제 중간고사 때 그랬고, 기말고사 때 그랬고, 2학년 때 그랬고, 3학년 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나의 내신 성적으로 결정이 되겠지? 그럼 계산 실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 거기에서 내 성적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내 성적이 결정되면 대학이 결정되겠지? 그럼 대학이 결정되면 뭐가 달라져? 거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그럼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야? 다른 인생을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이론, 계산 실수가 인생을 결정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휩싸이지 않도록. 알겠죠? 좀 과장돼서 얘기한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저는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이 분위기를 좀 이해하라는 뜻으로 좀 과장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 생활 하게 될 테니까 이런 학교 생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실제로 계산 실수를 줄여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내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영재학교 합격생 반이죠. 그럼 사실 뭐 애석하게도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 학교 좀 약간 다 다르죠, 그렇죠? 뭐 어쩔 수는 없죠.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달라도 이렇게 보통 학원들에서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하는 건, 뭐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1, 2학년 때 요구하는 어떤 내용적인 수준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도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가건 뭐 1, 2학년 때 주로 원하게 되는 어느 수준 정도의 화학 수업이 있긴 합니다만, 그 화학 수업에 대한 뭐 가장 평균적인 수준이랄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그 영재학교 입시 과정 속에서 다 나름 그 뭐냐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초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짜는 아니라 내가 또 감안해서 가장 평균적인 난이도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수업을 들어보면 아실 거고요. 자, 근데 내 수업은 모두 촬영합니다. 모두 촬영해서 그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 올려서 그 여러분들이 언제든 복습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하고의 이제 우선 여기서 뭐가 필요한 반장님이 필요해요. 반장님. 자, 반장 추천. 아니 반장 하고 싶다. 반장 하고 싶다. 내가 안 사면 재윤하고 만수르. 저기 반장. 재윤 반장? 재윤 반장? 네. 뭐 하는 게 딱 한 개만 해주면 돼요. 딱 한 개만. 딱 한 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문화상품권 5,000원. 딱 한 개만 해주면 돼요. 딱 한 개만. 네. 딱 한 개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재윤 반장?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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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박수.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 뭐냐면 바로 반장님의 유일한 업무, 처음 유일하고 마지막 임무, 바로 우리의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전화번호를 다 받아가지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날 초대해줘요. 알겠죠?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막 틀리더라고요. 내가 자꾸 눈이 안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것만 좀 해줘야겠죠? 해가지고 이 제목을 뭐라고 할까? 우리 단체 카톡방 제목 센텀 뭐 명재학교 아니면 재윤이네 반 뭐 하든가 뭐 맞어요? 재윤이 아니 뭐라고 하여튼 저 알겠죠? 저 가지고는 해갖고는 나를 초대해.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여기서 링크를 제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링크를 보고 그 링크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의 강의가 다 이제 올라가 있는 걸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캠코더로 찍는 것보다 이게 전화기로 찍는 게 훨 좋죠? 그건 알죠? 그래 그 일본이 망했잖아요. 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왜 뭐 파나소닉, 소니 이런 회사 알아요? 그런 회사가 있는 건 알죠. 근데 지금은 어떤 회사예요? 먼지 같은 회사가 돼버렸죠. 하지만 여러분 그 회사가 90년대에는요 거의 애플급의 회사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산업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죠. 예. 그거에 일본을 망하게 만든 가장 위대한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전화기잖아요. 예.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이 미친 듯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요즘 누가 캠코더 들고 다니나요?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걸로 이제 찍을 건데, 그래서 링크를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 링크에는 뭐가 올라가냐면 바로 우리 수업도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보강 동영상이 막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이 보강 동영상은 뭐 어떤 며칠 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건 없고요. 내가 수업을 하다가 이 부분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강 동영상을 확 올릴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 수업 시간까지 걔네들을 충분히 듣고 와주시면 돼요. 알겠죠? 보강 동영상을 쓰는 이유는 사실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게 화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16번으로 완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내가 수업 시간에 못한 얘기들을 조금 더 진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보강 동영상을 넣어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제가 제공을 하면 꼭 보고 오시면 좋아요. 알겠죠? 얘네들은 그 여러분 선배들과 했던 수업들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기수 위에 학생들이 있겠죠. 걔네들하고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 내가 이 내용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제공을 하는 거니까 봐주시면 돼요. 아마 우리가 실제 수업하는 거에 2배 이상은 아마 그 제공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으로 제공될 수 있으니까 혼자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단체 카톡방의 활용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 관리, 숙제와 테스트 관리.
이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숙제도 나가고 그리고 뭐 아주 정기적이진 않지만 때때로 시험도 쳐요. 시험도 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풀죠. 그럼 그걸 풀면은 숙제가 됐건 테스트가 됐건 풀면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아니 여기서 온라인이라는 건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이 아니고 이게 웹상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카톡상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여기 그까지 들어. 그게 들어. 그래서 이 단체 카톡방에 어떤 안내문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안내문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푼 문제를 PDF 파일로 바꿔서 업로드하는 어떤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업로드를 하면 그걸 이제 학습관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학습관리 선생님이 채점을 해서 그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이 이제 그 뭐냐면 나의 링크에 저장이 되고 필요하면 그게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이제 링크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뭐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 시험은 얼마나 쳤는지 그걸 이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걸 쓰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숙제 검사하고 시험 채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담으로 해줄 선생님을 고용한 거니까 알겠죠? 알겠죠? 요 안내문 따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내문이 나갈 거야. 알겠지? 그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지? 세 번째 뭐가 있지? 아 그렇지. 세 번째는 뭐가 있지? 그렇지. 질문. 그렇지. 질문. 질문 처리.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 뭐 이상한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질문해 여기다가. 그럼 질문은 모두 다 공개해. 나는 모두 다 공개해. 여러분들이 개인 카톡을 보내도요. 질문은 나 모두 다 공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는 있지. 만수르가 선생님 왜 갑자기 어느 날 재윤이가 좋아요. 뭐 이렇게 나한테 카톡을 보낼 수 있겠지. 이런 거는 내가 공개를 못 하겠지. 이런 건 공개를 못 하지만 그러면 이제 뭐 괜찮아. 취향은 다양하니까. 뭐 이렇게 내가 답을 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내가 공개를 안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과 관련된 이렇게 자연과학과 관련된 질문 있잖아. 그런 건 내가 다 공개해요. 그렇죠? 공개하고 거기에 내가 답을 해 드리는 거지. 근데 이제 답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냥 바로 내가 그냥 바로 문자로 바로 답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서를 만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PDF 형태로 그걸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강의를 촬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집에서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드리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그 청구가 이게 단체 카톡방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해. 알겠죠? 그래서 재윤이가 그래서 학생들 전화번호를 다 받아갖고 그걸 이제 번호를 입력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걸 내가 너무 못하겠더라고 이렇게. 탁 해갖고 날 초대했죠. 내 전화번호 알죠? 내 전화번호 알죠.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학기중 수업으로 연결이 된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같은 반인데 이제 학교마다 나중에 되면 3월달이 되면 다 찢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3월달에 대해서도 내 내신 수업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학교별로 이제 반이 따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걸 또 계속 지속을 하고 그리고 이 질문 처리반에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그 수행평가 있죠.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해결을 해드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수행평가 중에 뭐 간단한 것도 있지만 조금 짜증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짜증나는 건 나도 짜증나겠지. 자 어찌됐건 약간 좀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최대한 처리를 해드려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오케이, 됐다. 자, 또 관련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애석하게도 교재가 없어요. 복사기 고장 나가지고 복사기가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필기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 노트만 하나 좀 주세요. 그래서 내 수업은 사실은 교재도 있습니다만 내 수업은 거의 100% 필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그게 내용 정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자료는 뭐 다음 주에 오실도 또 드리겠지만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다 올릴 거예요. 모든 자료를. 알겠죠? 숙제도 올리고 이거 다 올릴 거예요.
그러면 PDF 그러면 이제 아이패드 있는 사람은 그 PDF를 받아서 거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네. 뭐라고 누구 뭐라고? 뭘 마신다고? 아, 왜? 왜 갑자기 왜? 아, 진짜로요? 그래. 그래. 우리 만수로. 그래. 그래. 괜찮죠? 괜찮죠? 그래. 오케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첫 1장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 1장 내용에 대한 수업 자료가 지금 없어. 복사기도 안 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그 자료를 올릴 테니까 오늘 이제 바로 이제 필기만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환실 갔다 오세요. 자, 시간 다 오세요. 좋아. 좋아. 잘 지켰지. 좋아. 딱 좋아. 40분.